자, 1교시 오늘 준서랑 태윤이 둘 다 결석이네 하다 보니까 요즘에 둘 다 결석이라 지금 동영상을 찍는 중이고요. 잠깐만 각도 좀. 자, 3월 1일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우선 지난주에 숙제 냈던 거 페이지 108페이지부터 준서랑 태윤이 혹시라도 이 동영상을 보는 시점에 숙제를 안 했더라도 숙제를 하고 이 동영상을 봐야 된다. 페이지 108페이지 반도체부터 볼게요. 채점 다 됐지? 한번 보자. 윤서 빨리 채점해. 좀 기다릴게. 얘네들 여기 혹시라도 숙제 안 했어도 지금이라도 동영상 잠깐 끄고 숙제가 다 끝난 상태에서 채점까지 끝나고 이 동영상을 봤으면 좋겠어. 자, 지난주에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내용이야. 반도체는 P타입,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뭐 영어로는 이제 P타입, N타입 이런 표현을 쓰지. 그래서 P형 반도체는 포지티브라 그랬어. 쉽게 말하면 양수라 생각하면 돼. 한마디로 P형 반도체는 플러스가 하나 남는 거고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가 하나 남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는 그 플러스가 하나 남는 걸 내가 뭐라 그랬어? 양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양공.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하나 남는 건 뭐라 그랬냐? 자유전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페이지 108페이지 볼게요. 다 같이 108페이지부터 시작할게. 자, 우선 여기 1번부터 9번까지 사이에서 준서랑 태윤이는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혹시라도 질문거리가 있다면 다음 주에 와서 이제 내 얼굴 보고 질문을 하면 되고, 또 우선은 교실에 앉아있는 친구들한테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 1번부터 9번 질문. 윤서랑 다행히 없어? 나 없으면 넘어갑니다. 앞엔 질문 없대. 그러면은 10번부터 일단 14번까지 사이에서 질문. 여기도 없냐? 오른쪽 실력업은 질문 있냐 없냐? 없어. 여기도 할만해. 윤서는 헷갈리는 거 질문을 해 그냥. 몇 번? 3번, 4번. 3번? 자, 3번 볼게. 3번. 페이지 111페이지 실력업의 3번 문제 지금 풀겠습니다. 3번. 자, 표는 반도체 소자 ABC인데 얘네들의 특징을 알려준 거야. 이거는 좀 외워야 돼. 그래서 뭐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다이오드는 정류작용. 정류작용이라는 게 뭐냐? 정류작용을 한자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미우가 전류지. 정자는 뭐냐? 우리 깨끗이 정화한다. 깨끗하게 한다. 근데 정확히 이거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 전류를 깨끗하게 한다. 뭐 그런 뜻인데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이게 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물리원을 배우게 되면 교류전류라는 게 있어. 교류전류의 특징이 뭐냐? 전류를 만들기가 편해. 교류전류라는 전류가. 근데 만들기가 편하다 보니 얘가 전류가 막 이렇게 랜덤하게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정확히는 랜덤은 아니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전류 방향이 한방 우리가 알고 있는 건전지 있지 얘들아. 건전지는 꽂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 그럼 건전지를 꽂은 다음에 건전지를 굳이 바꿔 끼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계속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 가다가 갑자기 건전지를 꽂아놨는데 내가 건전지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전류가 가다가 갑자기 뒤로 가는 경우는 없어. 근데 교류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전류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만들어져. 대신에 만들긴 편하지. 그런 특징이 있어. 근데 얘들아 전류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거를 간단한 말로 선풍기에 꽂으면 어떻게 되냐? 선풍기가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 콘센트 저기 들어오는 애들은 전부 다 교류전류야. 여러분들 가정에서 쓰는 게 전부 다 교류전류야. 그럼 우리 집 선풍기는 어떻게 한 방향으로만 돌아갑니까? 모든 전자제품, 여러분들 집에 있는 세탁기, 냉장고, TV, 선풍기, 우리가 쓰는 가정용 모든 전자제품에 이미 다이오드가 들어있어. 그래서 교류전류를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는 게
전자 제품에 들어있어. 그걸 다이오드라고 불러. 그래서 다이오드는 정류작용, 트랜지스터는 증폭작용, 발광 다이오드는 불빛을 낸다. 이런 한두 가지 특징을 암기를 해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럼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을 볼게요. 기억, 전압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일단 트랜지스터는 무조건 가능해. 응? 아직 전압을 증폭시킬 수 있다가 트랜지스터의 역할이야. 근데 보니까 트랜지스터만 그럼 동글뱅이 쳐 있는 게 뭐냐를 확인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전압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윤서야 뭐야? 트랜지스터에만 동글뱅이 쳐 있는 걸 찾아봐. A는 모르고 일단 그럼 확실한 거는 니은 아니면 기억일 수 있지. A의 동그라미. 근데 봐봐, 기억이 전압을 증폭시킬 수 있다라면 다이오드에 동글뱅이가 쳐져 있잖아. 근데 다이오드는 전압을 증폭시킬 수가 없어. ABC도 정해지지가 않은 거 아니에요? 뭐라고? ABC도 정해진 게 없. 아니, 위 아래로 봐야 된다고 윤서야. 기억 찍어봐. 그럼 아래로 세 개를 쭈르륵 봐. 그러면은 기억은 뭐냐면 네 말대로 A는 안 정해져 있지. 근데 다이오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 그럼 만약에 기억이 전압을 증폭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다이오드에 동글뱅이가 쳐져 있는 순간 A랑 상관없이 전압을 증폭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러면 니은 트랜지스터만 동글뱅이 쳐져 있지. 그럼 니은은 전압을 증폭시킬 수 있다가 돼 안 돼? 되지. 그 다음에 디귿은 트랜지스터랑 ABC가 지금 뭔지 안 나와 있구나 얘들아. 지금 그렇구나. 잠깐만. 그럼 좀 헷갈려지네. 자, 그러면은 기억은 일단 니은은 ABC가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럼 이렇게 봐야 되겠다. 미안. 자, A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A는 일단 건너뛰어봐. 그 다음 B를 봐봐. B는 기억은 O고 니은 디귿은 X지. 그러면 기억이 뭐냐면은 되게 헷갈리네. 기억이 이렇게 되고 자, 다시 보자. 그럼 A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A는 이거 어떻게 찾아야 지 되게 헷갈리네. 자,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기억이 전압을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A에 또 심지어 아무것도 안 쳐져 있네. 그러면은 니은이 전압을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해볼게. 가정을. 이거는 그렇게 가정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좀 무식하게. 그러면 얘들아, 니은이 전압을 증폭시킬 수 있다가 맞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은 A가 뭐여야 돼? 무조건 트랜지스터가 돼야지. 가정을 시작한 거야. 아직 정답은 몰라. 그러면 B랑 C는 둘 중에 하나는 그냥 다이오드고 하나는 발광 다이오드야. 근데 지금 이 가정을 연결해서 갈게. 그러면은 디귿을 봤더니 디귿은 C가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 그러면 디귿이 만약에 전압을 일단 제일 위 A는 트랜지스터가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디귿은 네 밑에 빛의 3연색을 구현할 수 있다가 디귿이라고 또 가정을 해볼게.
그럼 발광 다이오드가 C가 되고 그냥 다이오드가 B가 돼야지. 그럼 남는 게 이제 전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가 당연히 기억이 되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일단 다이오드는 전류의 흐름을 제어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 방금 이거 정류작용. 그러면은 기억에는 전류의 흐름을 제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도 전류의 흐름을 제어는 해. 트랜지스터도 전류의 흐름을, 왜냐? 반도체가 들어있으니까. 근데 트랜지스터의 주된 능력은 전압을 증폭시키는 게, 신호를 증폭시키는 게 주된 능력이지만 트랜지스터도 전류의 제어는 가능은 해. 트랜지스터가 전류의 제어를 못한다는 아니야. 모든 반도체는 전류의 제어가 가능해. 왜? 반도체의 기본 능력이 전류를 흐를 수 있게, 이럴 때는 전류를 흐르게 하고 이럴 때는 전류를 흐르지 못하고 하는 게 기본적인 반도체의 능력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헷갈려 하면 안 돼.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들어있는 모든 애들은 전류의 컨트롤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이게 되게 헷갈리긴 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풀을 때 뭔지 진짜 전혀 모르잖아. 누구를 어떻다 하고 가정을 하자 해서 시작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풀려, 실제로도. 왜? 경우 1, 경우 2, 뭐 경우 3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뭐 내가 지금 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짜잘부리한 설명은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111페이지 실력업까지 풀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13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지구 시스템까지는 했어. 지구 시스템 5개. 직권, 수권, 기권, 그 다음에 생물권, 그 다음에 외권까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동영상 보는 니들은 내가 볼 땐 준서랑 태윤이는 지금 이 순간에 이 동영상을 보면서 나는 100% 숙제를 안 했다에 선생님의 모든 거를 걸겠습니다. 억울해도 할 수 없어. 니네들의 이미지가 그랬으니까. 심지어 마침 결석안에가 준서랑 태윤이다. 둘 다 100% 숙제를 안 했다. 난 모든 걸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양심에 찔려도 지금 이 동영상을 보는 순간은 다시 지금이라도 숙제를 하고, 응? 이거 해라. 심지어 니들 동영상 안 볼 수도 있어. 다음 주에 오면 내가 수업 중에 내가 무슨 얘기했냐? 그걸 꼭 물어볼 거야. 태윤이 못생겼다. 준서도 똑같이 못생겼다. 이거를 니네가 기억을 하면 동영상을 본 거고, 이 말을 기억을 못한다? 그럼 니들은 100% 동영상 안 보고 다음 주에 와서 동영상 본 척을 하겠지. 그럼 딱 걸리는 거야 이제. 니네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야. 하여튼 자 13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앞에 반도체보다 외려 여기가 좀 쉬워. 왜냐? 여기는 좀 헷갈리는 게 별로 없어. 맞거나 틀리거나야. 오히려. 그래서 일단 교실에 있는 친구들 132, 134, 1번부터 11번 사이에 질문 받을게. 없지? 넘어갈게. 그러면 이제 134페이지, 135페이지 뒷부분 질문. 다현이는 없고 윤서는 뒷부분에 다음 페이지. 거기 질문은 없어? 17번. 17번 한번 볼게. 17번 볼게요. 지금 134페이지 17번 보겠습니다. 자, 버섯바위 이거 사막지형이야. 사막지형. 그 다음에 습곡산맥은 뭐냐? 자, 버섯바위는 뭐냐면 사막에 돌이 이렇게 있는데 사막에 바람이 불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일부가 깎여나간 거야. 그래서 나중에 남은 모양이 마침 버섯 때문에 남았다 이거지.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영향이야? 누가 누구한테 영향 준 거야? 기권이. 그치? 바람이 땅한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이거 물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다시피. 그 다음에 습곡산맥은 오늘 배울 거야. 나 봐봐. 습곡산맥이 뭐냐면 여기 땅덩어리 2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 그럼 안으로 밀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솟아오르게 된다고. 이렇게 산맥이 만들어진 걸 이런 걸 습곡산맥이라고 불러. 그럼 습곡산맥은 누가 누구한테 땅과 땅끼리 영향 준 거야. 그 다음에 V자 계곡은 뭐냐면 우리 산에 가면 얘들아 산에 가면 골짜기를 보면 다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돼 있다 이거야. 그게 왜 그러냐? 나 봐봐. 처음에 나 봐봐. 여기 평지였어. 근데 처음에 여기 냇물이 쬐그맣게 흘러.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점점점 이렇게 패여가는 거야. 그래서 냇물에 따라서 거기 있는 모래나 자갈들이 하류로 자꾸 흘러가는 거지.
그러면서 자꾸 쓸려가니까 한 1000만 년 동안 얘가 쓸려가. 그럼 이렇게 되지. 처음에 평지였어. 근데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코딱지만한 진짜 오줌 튀기만한 그런 냇물이 흘렀어. 근데 1000만 년이 지나면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니까 100년, 200년 레벨이 아니고 우리 땅덩어리 얘기한 지구 역사가 46억 년이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1000만 년 이상 요 정도 레벨로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이야,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결론은 V자 계곡은 물이 땅한테 영향 준 거지. 그럼 윤서 이해됐어? 자, 이게 순환 과정에서 형성분들이 그냥 수건이 그냥 물의 순환 과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론은 물이 영향 준 거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면 된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질문 없냐? 넘어가는데 여기도 질문 없대 다른 친구들은. 자, 이렇게 해서 숙제 체크를 모두 끝냈고요.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138페이지로 갈게요. 오늘 시험 안 봐요. 내가 오늘 시험 본다 그랬냐? 아니, 시험 안 봐. 오늘 패스야 패스. 오늘 하루는. 여기 결석자도 있는데 뭐 둘이, 야, 4명 중에 둘이 결석을 했는데 사실 뭐 시험 한 번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시험이라는 게 목적이 그냥 애들이 복습을 잘하고 있나를 중간 체크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실제로도. 지금 결석한 애들이 시험을 봐야 될 애들이야. 내가 볼 때는 니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결석자 2명 덕택에 시험은 패스를 하고, 요번 주 시험은 패스를 하고, 그럼 다음 시험은 언제 보느냐? 다음 주. 그러니까 요번 시험을 미뤘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번 시험을 아예 한번 건너뛰고, 야, 우리가 니네들이 나하고 이변이 없는 한 거의 한 6, 7개월을 배워야 되는 과정인데 뭐 시험 한 번 보는 게 뭐가 중요해? 그렇잖아. 그런 거에 우리 너무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얘들이 결석 안 했으면 시험 봤지 당연히. 근데 둘이 남아있는데 굳이 뭐 시험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진짜 시험 봐서 테스트해야 할 애들이 결석을 해 있단 말이야. 혹시라도 엄마가 왜 시험을 안 봤냐? 이번 주에는 왜 문자 안 왔냐? 혹시 물어보시면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있는 그대로 대답하면 돼.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좀 어려워 얘들아. 여기 직권. 그러니까 니네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기억나냐? 야 다현, 백예너라는 사람의 백예너의 대륙이동설 혹시 기억나냐 안 나냐? 윤석 기억나냐 안 나냐? 이게 1학년 때 나오는 거야. 지구 땅덩어리 하면서 대륙이 이동했다. 그러면서 땅이 갈라진 자리도 있고 땅이 붙은 자리도 있고 그렇게 지구의 육지 땅덩어리가 얘들아 엄청나게 움직여.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움직이냐면 1년에 1cm 움직여.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1년에 1cm. 그럼 다현이가 100년을 산다고 치자. 그럼 한반도가 1년에 1cm씩 움직인다고 간단히 생각을 해봐. 그럼 네가 100년 살으면 한반도가 100cm가 움직여. 100cm라면 어느 정도냐면 1m야 1m. 그럼 우주에서 바라봤을 때 1m 움직인 게 한반도가 1200km짜리 땅덩어리가 1m 움직인 게 티가 나냐 안 나냐? 티가 안 나지. 1m 움직인 게 티가 나. 야 너 의자 여기 있는 거 이만큼 옮겨놨어. 이거 우주에서 보면 이거 티 날 거 같냐 안 날 거 같냐? 안 나지. 티가 안 나지. 날 리가 없지. 그렇잖아. 지구 땅덩어리가 이따지 많은 거에서 1m 움직이면 막말로 진짜 먼지만큼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티가 안 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진짜로 대륙이 이동했네를 우리가 겪을 일은 없지. 근데 이게 막 100년, 200년이 아니고 만년, 100만 년, 1000만 년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지구 대륙이 어느 날은 한 덩어리로 몰려 있었던 적도 있었고 어느 날은 다시 갈라졌던 적도 있었고 지구는 지금도 뭉쳤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데 이 주기가 몇 년이냐? 기본 몇 억 년이란 말이야. 몇 억 년. 그래서 지금 한반도 지구 46억 년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육지가 형성되고 바다가 형성되고 한 과정에서 지구가 한 2번 정도, 지구 땅덩어리가 2번 정도 붙었다가 떨어졌다 정도를 반복했을 것이다 라고 지질학자들은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냐? 떨어져 있는 단계야, 간단히 말하면. 그럼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 땅덩어리들이 또 랜덤하게 우연히 또 달라붙는, 이게 패턴이 있는 건 아니야. 말 그대로 랜덤이야. 정확히 몇 억 년 뒤에 붙을 것이다 이게 없어. 예측이 안 되는 거야. 랜덤이야. 그렇지만 어쨌든 돌다 보면
언젠간 다시 달라붙는 시점이 올 것이고 그렇게 예측을 한다 이거지. 근데 언젠가 붙을 것이란 가지 언제 붙을지는 모르는 거야. 그 예측이 안 돼. 전혀 예측이 안 돼. 랜덤이야 랜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들은 그러다 보니 아까 땅덩어리들도 어떤 데는 갈라져. 야, 그럼 갈라지는 자리에서 어떤 현상이 생겨? 간단히 말해서 일단 지진이 발생하겠지. 당연히지. 갈라지면. 그리고 갈라지면 또 뭐가 튀어나와 이제 갈라지니까 밑에서 마그마가 나오지.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화산이지. 그지? 그럼 어떤 자리는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달라붙어서 뭉치지. 이렇게 산맥들이 돼. 그게 뭐냐? 아까 말한 습곡 산맥이 이런 거야. 보통 산맥들이 우리나라 태백산맥 있잖아. 우리나라 강원도 쪽에 얘들아 산 진짜 많지. 걔네들도 땅덩어리 이렇게 밀린 거야. 걔네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응? 그래서 오늘의 주된 내용은 이렇게 어떤 곳은 땅덩어리가 다가오고 어떤 곳은 멀어지고 이러면서 지구 땅덩어리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지금 이곳은 어떻게 만들어진 과정이고 지금 이곳은 혹은 벌어지고 있는구나 혹은 서로 다가오고 있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보고자 함이 이번 챕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배웠던 거에 비해서 은근히 조금 어려운 편이야. 비교적 쉽진 않아.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교재 138, 139 두 페이지만 한 번만 읽어봅시다. 자, 간단히 읽어봤지. 여기 설명을 할게요. 우선 지구의 구조에서 좀 볼게. 자, 내핵, 외핵. 그래서 내핵 플러스 외핵. 그냥 합쳐서 그릴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고서 이 주위에 뭐가 있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틀이라는 부분이 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멘틀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부분을 이 껍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각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구조는 선생님이 몇 번 얘기하지만 딱 삶은 계란 생각하면 돼. 우리 흔히 삶은 계란을 예를 들어볼게. 그럼 노른자, 그 다음에 흰자, 계란 껍데기. 딱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 실제로 사이즈도 딱 그 정도 레벨이야. 다만 삶은 계란은 조금 타원으로 돼 있고 원이 아니라는 거. 근데 지구는 원에 가깝다는 거지. 그냥 그 차이만 있지. 딱 구조를 보면 딱 삶은 계란 생각하면 거의 맞아. 근데 원래 이 멘틀은 흔히 고체라고 불러요. 당연하지. 그리고 아다시피 핵 중에서도 이 외핵은 액체지. 너무 뜨거워가지고. 고체야. 근데 이 고체인데 구조가 달라. 자, 여기 볼게. 여기가 멘틀이야. 이게 지각이야. 잘 봐. 지각 중에서도 육지에 있는 애들을 대륙지각이라고 불러. 우리가 흔히 아는 육지, 대륙에 있는 거. 뭐 중국이나 그 러시아 이런 애들은 다 전형적인 육지잖아. 그런 데 있는 지각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바다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해양지각이라고 불러. 무슨 말이냐면 바다에도 바다가 있지만 저 밑에 내려가면 바다에 땅바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땅바닥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이제 바닷물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대륙지각이 보통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륙지각이 두께가 대략 한 여기 안 나와 있어 왜? 앞에 나와 있나? 예전에 우리 앞에 했던 거 이게 대략 한 35km 사이. 10에서 최대한 40km. 두꺼워. 해양지각은 대략 5에서 10km 정도. 얇아. 두께가 두통 이래.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각인데, 이게 지각이야, 지각. 그리고 요 밑에 멘틀이잖아. 근데 얘들아, 멘틀 중에서 이만큼이 멘틀이야. 요만큼이 멘틀이잖아. 근데 멘틀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겁나게 뜨거워. 어느 정도로 뜨겁냐면, 대략 땅바닥으로 100m 뚫고 들어가면 100m당 평균 약 1도씨 정도 높아져. 땅을 뚫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점점 뜨거워지지. 근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게 100m만 1도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10,000m. 10,000m라고 해야 10km 밖에 안 돼. 그럼 10,000m 정도 들어가면 어떻게 돼? 온도가 100도씨가 높아져요. 그러면 20km, 30km만 온도가 어떻게 돼? 200도, 300도 이렇게 된다고. 근데 지구 반지름이 6,400km고 멘틀의 두께가 2,900km야. 그럼 2,900km 중에 한 1,000km 뚫고 들어갔어. 그럼 온도가 몇 도 높아지냐? 간단히 이거에 또 100배잖아. 온도가 10,000도가 높아진다. 이론적으로. 물론 정비례해서 높아지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 한 1,000km쯤 들어가면 10,000도까지는 아니고 한 3,4,000도 온도가 높아져. 그럼 3,4,000도 정도면 어떻게 되냐? 암석이 흐물흐물 녹을 수준의 온도야. 우리가 돌멩이 하면은 겁나 딱딱하고 당연히 녹는 정도 높지만 얘네들도 몇백 도가 아니고 몇 천도 그러면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렇게 돌멩이가 녹은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마그마라고 부르는 거야. 얘들아 화산 때 튀어나오는 그 있잖아 마그마가 땅속에 있을 때를 마그마라고 부르고 그 마그마가 화산 때 밖으로 나왔지. 그러면 이거 흘러가지. 그걸 용암이라고 불러. 그 용암이 굳으면 암석 되는 거야. 한마디로 지표 땅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데는 온도가 되게 높은 데는 돌멩이가 녹아. 그래서 마그마가 되는 거야. 근데 모든 곳이 마그마는 아니야. 그러다 보니 이 밑으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까지는 한마디로 딱딱해. 딱딱한 멘틀이야. 간단히 말해서. 그리고 딱딱한 멘틀을 넘어가잖아.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흐물흐물 물렁물렁해진 멘틀이 돼. 그래서 멘틀을 고체라고 불러. 자 얘들아 어떻게 생각하면 되면 우리 젤리 생각해봐. 니네 하리보. 근데 하리보는 젤리치고 니네도 알다시피 좀 딱딱한 편이지. 하리보는 젤리치고 꿈틀이 같은 거 생각해. 왕꿈틀이. 꿈틀이 물렁물렁하잖아. 꿈틀이가 훨씬 부드럽지. 하리보보다. 하리보는 좀 딱딱하잖아. 하리보는 먹을 때도 좀 끈적끈적 이제 좀 딱딱한 느낌이지만 꿈틀이는 물렁물렁하지. 꿈틀이 예를 들어볼게. 근데 꿈틀이가 액체야 고체야? 고체야. 젤리 아무리 부드러운 젤리를 보고도 우리는 고체라고 불러. 요 밑에가 흐물흐물이 딱 그 느낌이야. 여기는
딱딱한 애들. 여기는 부드러운 젤리 같은 거 생각하면 돼. 액체는 아니야. 그래서 액체는 아니야. 멘틀은 그래서 고체라고 불러. 근데 물렁물렁한 고체, 딱딱한 고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 위에서부터 대략 139페이지 봐봐. 149페이지 지표면으로부터 이 지각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대략 한 100km를 딱딱한 데다 그래서 얘들을 뭐라고 불러? 암석권이라고 불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땅땅한 지표면 딱딱한 덩어리. 그럼 요 밑에는 물렁물렁하다 그랬지. 멘틀 중에서 요 밑에는. 그래서 어떤 데는 일부 마그마가 있는 데도 있고 마그마가 있는 데도 있고 마그마가 없는 데도 있어. 모든 곳이 마그마는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 부드럽다 그래서 연약권이라고 불러. 이거를 여기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암석권, 연약권. 그 연약권도 고체야. 근데 물렁물렁한 고체. 딱 젤리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연약권이 보다시피 물렁물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꿈틀꿈틀 이동을 해. 이동을 해. 물렁물렁하니까. 대신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이동 폭이 강하진 않아. 막 진짜 1년에 몇 센치 정도. 그러니까 막 수시로 막 계속 움직인다는 느낌은 아니고 조금씩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1년에 몇 센치.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얘들아 이 암석권이 연약권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잡아봐. 얘네들은 딱딱하니까 원래 안 움직일 애들이거든?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이 꿈틀꿈틀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멘틀 대류라고 불러. 원래 멘틀이라는 대류라는 거는 액체에 어울리는 당연히 기체도 일어나지만 액체나 기체에 써먹는 표현이잖아. 근데 멘틀은 고체다? 근데도 꿈틀꿈틀 움직인다 그래서 이름을 멘틀 대류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꿈틀꿈틀 움직여. 그러니까 이 위에 얘네들은 마치 위에 떠 있잖아. 그러니까 같이 동작을 움직이는 거야. 마치 얘네들이 무빙워크야. 우리 여러분들 무빙워크 타봐서 알죠? 무빙워크에 나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무빙워크가 움직이면 나 얼떨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거지. 딱 그런 느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땅덩어리가 이게 우리가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땅덩어리들이야. 그럼 얘네들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 움직임은 얘에 의해서 결정돼요. 근데 얘의 운동은 랜덤이야.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지. 우리가 지표면 땅속을 들어가 볼 리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400km, 야, 지하 100km까지가 암석권이면 그럼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최소한 400~500km는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인류의 기술로 땅속으로 제일 파고 들어가는 수준이 대략 한 10에서 20km 사이야. 10에서 20km면 이거 지각도 다 못 뚫고 들어가. 인류의 기술이 그 정도야. 근데 400~500km 어떻게 뚫고 들어가? 예측이 안 되지. 자, 여기 봐봐, 그림. 한 번만 다시. 그래서 이 암석권을 지금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 판이라고 부를 거야. 암석권이 판이야. 그러니까 판이 뭐냐 그러면 지표면 지각과 멘틀의 상부, 딱딱한 동네를 판이라고 불러.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얘들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재 138, 139를 한번 다시 읽어봐. 그럼 아까보다는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거야. 내가 중요한 설명을 다 했으니까. 한 번만 다시 읽어보세요.
자, 다시 봤지, 얘들아. 그래서 판이라 하면 지갑하고 멘틀 상부, 딱딱한 동네를 묶어서 판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이 마치 멘틀하고 연약권에 떠 있는 거야. 그럼 얘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얘가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모양을 겉에서 보면 지구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들아 딱 축구공 생각해봐. 나연아 축구공 어떻게 생긴지 알지? 축구공이 완전 민자가 아니잖아. 축구공 껍데기를 보면 어떻게 돼? 가죽을 오각형, 육각형으로 이렇게 붙였지. 그럼 오각형, 육각형 사이에 뭐해서 실밥 자국이 있지. 거기가 판의 경계야. 그 오각형 덩어리 하나. 물론 실제 지구의 판덩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공보다는 대신에 사이즈가 좀 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야 축구공을 보면 오각형, 육각형이 대략 요만하잖아. 요만한 애들 따닥따닥따닥 붙어있잖아. 근데 실제로 지구를 보면 판이 한 요 정도 돼. 애들만 나봐봐. 한 요만한 축구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구는 판 덩어리 하나가 선생님 손바닥 작은 판 덩어리, 선생님 손바닥 하나. 좀 큰 판 덩어리, 선생님 손바닥 2개 정도. 이러는데 그러니까 개수는 훨씬 작지. 근데 구조는 딱 축구공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축구공도 이렇게 붙어있는 사이에 틈새 있지? 그 실밥 있잖아. 그게 판의 경계야. 그러니 생각해봐 얘들아. 판의 경계가 뭐가 제일 잘 일어나? 판의 경계에서 어떤 현상이 제일 많이 생겨? 지진. 그래 지진. 그러니까 일본 놈들 우리는 참 개인적으로 일본을 싫어하잖아.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지. 일본 새끼들이 참 재수없게도 그 딱 판의 경계에 걸려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일본 애들을 너무 싫어하지만 솔직히 쟤네 지진 날 때 망가지는 거 보면 어떨 때 좀 안쓰럽긴 하거든. 니네는 관동 대지진 이런 거 너밖에 잘 모르잖아. 한 지금으로부터 2005년인가? 2006년인가? 근데 몇 년생이야 니네가? 10년생. 2000. 10년생. 그러니까 니네 태어나기 전에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라고 해서 개박살 난 적이 한 번 있어. 오죽하면 우리가 일본을 되게 싫어하잖아. 근데 대한민국에서 모금해가지고 돈 보내줬다니까. 얼마나 안쓰러우면. 뭐 우리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 나라 예전에 일본이었거든. 선생님 어렸을 때도 원탑으로 일본이었어. 근데 지금은 짱깨가 된 것 같아. 니네는 어떠냐? 너 일본이 더 싫어? 중국이 더 싫어? 별 느낌 없어? 어때? 근데 요즘에는 선생님 어렸을 때는 문화적 인식이 또는 교육을 또 그렇게 받아오고 또 어른들이 일본 새끼들 하다못해 축구를 해도 한일전 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 딴 데 져도 돼. 딴 데는 져도 돼. 말레이시아한테 져도 돼. 막 태국한테 져도 돼. 근데 일본한테 지면 막 욕을 엄청 먹었단 말이야. 문화가 그랬어. 대한민국 문화가. 근데 요즘에는 그게 많이 좀 완화가 된 것 같아. 유해졌어. 요즘에 중국 새끼들이 더 싫지. 꼴보기 싫어. 그냥 하는 거 보고 저 새끼들은 다 싫어. 근데 일본 애들은 지금 일본의 젊은 세대가 싫은 건 아니고 일본의 옛날 세대들 그 지랄했던 일제시대 때의 그 옛날 세대 혹은 정치하는 우익 새끼들 걔들이 싫은 거지 일본 젊은 세대들은 잘못이 없어 따지고 보면 걔들이 뭐 무슨 일제시대 때랑 뭔 상관이야. 일본 젊은 애들 야 일본에 니네 또래 있을 거 아니여. 걔들이 일제랑 뭔 상관이야. 일본 중고등학생들이 뭔 죄요 따지고 보면. 맞잖아. 걔네들은 그런 개념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일본의 지금 젊은 세대들은 대한민국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 왜? 이제는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일본보다 더 우위에 있어. K-팝 뭐부터 해가지고 드라마, 영화.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솔직히 말하면 음악도 일본 음악이 좋았어.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일본 음악이 개방이 안 돼서 몰래 밀수해서 들어오는 걸로 난 몰래 테이프를 듣고 막 그랬었어. 선생님 니네 나이 때.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일본 음악 몰래 들어서 불법이었어. 대한민국에서 일본 음악이 없었어. 문화가 개방이 안 돼서. 그게 벌써 20년밖에 안 됐어 얘들아. 생각이 20, 30년밖에 안 됐어. 일본 음악을 대놓고 못 들었어. TV에서 일본 음악이 안 나왔어. 그랬었어. 그래서 이 드라마도 우리가 한국을 못 봤어. 오픈이 안 돼 있었어. 근데 일본 드라마 보고 더 재밌었어. 근데 요즘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 드라마를 볼 수는 있고 일본 노래를 들을 수는 있지만 굳이 안 찾아들어. 왜? 우리 게 더 재밌거든. 영화도 일본 영화 요즘에는 재미없어. 그냥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 영화 재밌는 거 많았어. 실제로. 근데 요새는 일본 영화 나도 안 봐. 나조차도. 재미없거든 보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대한민국을 내 아래라고 생각을 안 해. 왜? 우리가 보여주는 게 있는데. 야, 생각을 해봐. 반에서 한 5등 하는, 막말로 반에서 5등 하는 애가 반에서 1등 하는 애한테 저 새끼 나보다 공부 못해. 그럼 말이 안 되지. 성립이 안 되잖아. 그치? 지금은 그렇게 역전이 돼 있어. 그래서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죄가 없어. 따지고 보면. 그 옛날 나이 먹은 새끼들이 개새끼들이지 아주 그냥. 하여튼 그렇다. 근데 그 일본이 딱 판의 경계에 있어. 나라가. 그러니까 경계가 어떠냐면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이거 재밌는 거니까 좀 설명해. 우리나라 이렇게 있잖아. 여기 제주도 있고 울릉도, 독도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니네 나라에서 일본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여기가 판의 경계야. 얼마나 재수없냐 얘들은. 심지어 니네 나라에서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그렇게 멀지도 않아. 근데 우리도 가끔 지진 나잖아 얘들아. 니네 가끔 막 새벽에 막 긴급 문자 삐 하면서 오잖아. 알지? 낮에 울리면 내 핸드폰 뿐 아니고 주위에서 삐 하고 동시에 같이 울리잖아. 알지 뭔지? 재난 문자 오잖아. 근데 일본이랑 우리랑 얼마 차이도 안 나거든? 근데 니네 지금까지 생각해봐. 살면서 재난 문자 왔어. 지진 문자. 야 우리나라 지진 생겼대. 야 큰일 났다. 우리 어떡하냐? 너 당연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없어? 그런 지진 문자 오면 어떤 애들 지진 났어? 어디? 딱 이 정도 느낌이지, 맞지? 어디? 야, 지진 났네. 오, 신기하다. 이러지. 야, 큰일 났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잖아. 우리나라 다행히 그런 나라야. 실제로도. 응? 근데 얘네는 재난 문자 오면 난리나, 얘네들은. 왜? 리얼이거든, 얘들은. 얘들은 진짜 건물 뽀개지거든. 아까는 2005년, 2006년 관동 대지진 해가지고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 한번 해봐. 니네 태어나기 몇 년 전 얘기야. 개박살 났단 말이야. 생각해봐. 이런 데서 아파트 무너지고 우리 뭐 플라즈마 이런 이 건물 학원 빌딩 무너지고 해서 막 재난이지. 장난 아니니까. 얘는 그런 부분 얼마나 불쌍해. 일본이 여기서 있어. 판의 경계. 딱 그래서 거기 봐봐. 보면은 불의 고리라고 해서 왼쪽 138페이지 그림 봐봐.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해서 점 엄청 찍혀 있잖아. 불의 고리, 환이면 뭐냐면 얘들아, 환이 고리야, 고리. 이렇게. 그 태평양을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일본보다 우리나라는 얼마 차이도 없잖아, 얘들아. 근데 우리는 화산도 없고 지진도 없어. 물론 백두산이 조만간 향후 100년 안에 폭발한다고 해. 그리고 실제로 백두산이 화산이 터지면 엄청나게 센 화산일 거라고 예측은 해. 그래서 지금 뭐 지질학자들은 100년 안에는 백두산이 폭발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건 이제 뭐 가봐야 아는 거고 어쨌든 조만간 백두산이 폭발할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긴 해. 근데 어쨌든 그건 그렇다 쳐. 근데 우리는 지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일본하고 코앞에 있는데도 신기하게 그렇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일 139페이지 오른쪽 봐봐. 지구 표면의 판덩어리 보이지? 그래서 보다시피 태평양판은 딱 눈으로 봐도 되게 크잖아 얘들아. 그치? 그리고 나머지 짜질구리한 오른쪽에 보면 무슨 코코스판 이런 데는 막 되게 쬐끄맣잖아. 보이지? 요런 식으로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판의 경계에 있는 동네에서는 일단 지진 화산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판의 한복판. 그러니까 저 태평양판 봐봐. 태평양의 한가운데에서는 뭐 일어날 일이 별로 없지. 내 말 이해됐지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39페이지까지는 우선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있으면은 바다에서 일어난 애들은 주로 암석 종류가 현무암이고 대륙은 주로 화강암이야. 근데 현무암하고 화강암 중에 현무암이 밀도가 커. 그래서 해양지각이 밀도가 커. 외워. 해양지각이 밀도가 커. 대륙지각이 해양지각보다 두껍긴 한데 밀도는 작아. 요거 알아둬. 해양지각은 주된 암석 종류가 뭐라고? 현무암. 대륙지각은 화강암. 그럼 우리나라 기준으로 여기 딱 파면 뭐가 많이 나와? 그치, 화강암이 많이 나오지. 제주도 가면 그래서 현무암.
제주도 현무암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현무암은 뭐예요? 시커먼데 뽕뽕뽕 구멍. 제주도 돌 한방 다 현무암이잖아. 그 정도는 다 알잖아. 여기 동영상보는 준서나 그 태윤이도 화강암은 저기 암 비석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화강암이고 현무암은 뽕뽕뽕 구멍 뚫린 거 다 알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우선 여기서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2교시 할게요. 1교시는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1교시 끝!